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한 주의 시작 안에서 그 안에서도 반짝반짝 빛났던 5가지 종목 한 가지씩 체크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간파를 했나 봅니다. 그 이유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화장품주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마이너스 3%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3분기 국민연금이 한국콜마와 코스메카 코리아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CNC 인터내셔널은 오히려 매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실망하긴 이르죠. 바로 외국인은 오히려 담아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양수급이 엇갈리는 가운데 CNC 인터내셔널의 실적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일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 그리고 영업이익도 95% 증가가 전망되는데요. 이렇게 전망이 좋은데 오늘은 왜 하락했는지 그 이유를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볼까요? 네, 가온전선입니다. 오늘장 8% 크게 상승한 모습인데요. 전력망 특별법, 이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선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 통과가 된다면 송전망 구축 시기를 3에서 4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해서 그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가온전선 9월에 최저가를 찍은 이후에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주가 전성기 되찾을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밀리의 서재입니다. 4.39% 상승 마감했는데요. 한강 작가의 이 노벨상 수상에 계속해서 한강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과 런던 등 외국 서점에서도 이 책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나는 종이책은 뒤로 하고 이북이라도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리의 서재에서는 아직 한강 작가의 책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부담을 느낄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 잠시 뒤에 OX로 만나보시죠.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입니다. 오늘장 2%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테슬라 로보택시 그리고 4680 배터리 등 기대감에 올랐던 2차 전지주가 다시금 그 상승세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도 금융주로 쏠리면서 외국인은 무려 6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도 지금 주요 2차 전지 관련주들 3분기 실적 부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망과 함께 전기차 시장 둔화세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시선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럼 이어서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벤티지랩입니다. 오늘장 7%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위고비 출시가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싹센다보다 투여 빈도 그리고 효과 면에서도 더 뛰어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는데요.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론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급여 항목이라 한 달치를 계산했을 때 1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 현재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벤티지랩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5종목들 섹터와 함께 각각의 종목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탑5가 끝난 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수출 지표가 나왔죠. 그리고 화장품주가 오늘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CNC 인터내셔널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밑으로는 오늘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줬었던 가온전선, 밀리의 서재, 에코프로, 그리고 인벤티지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CNC 인터내셔널 가볼 텐데요. 일단은 수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지금 댓글창에서도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각각 매니저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OXO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백일현 매니저가 워낙 뷰티의 신이다 보니까 현재 수출 지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일단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공휴일이 많이 끼어 있다 보니까 영업일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일수가 적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가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조금은 부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너무 10일 단위로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봐요. 굳이 이제 화장품 섹터의 문제점을 꼽는다라면 올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만큼 잘 나올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다 보면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마진율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았던 CNC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도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세가 이탈했고 꺾였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11월 중순까지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CNC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아마 북미 지역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오히려 저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화장품 관련 종목들 3분기 실적만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다만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달러 강세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마진율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가 꺾여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년에 좀 마진율이 꺾일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김병진 매니저님도 올해 들어주셨는데, 사실 이 증설과 관련해서 CNC 인터내셔널이 이 호재는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이나 매출 측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었는데, 이미 호재가 반영된 상태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생산 캐파는 연말로 갈수록 계단식으로 우상향할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은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타겟 멀티플을 좀 낮춰서 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로 갈수록 고마진 해외 고객사 출하량 증가는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2025년도 기대 PER로 보면은 한 14배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서 CNC 인터내셔널은 주가가 좀 과도하게 눌렸을 때는 오히려 기회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하반기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박병주 매니저님은 또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이 종목의 이제 주가를 봤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분기봉으로 이제 들어갈까요? 이번 분기죠. 지금 분기가 3분기인데, 4분기죠. 이 주가가 4분기에 오르려면 요 왼쪽처럼 이렇게 양봉으로 나와야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이번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폈다 손 치더라도 우리 화장품주들한테는 그렇게 좋게 영향을 안 좋으니까 이렇게 빠지겠죠. 그리고 10월 달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음봉이라는 것은 하락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락한다. 매도의 힘이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화장품주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올라가겠죠.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펴니까 당연히 올라간다가 아니라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락한다. 따라서 하락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매수가 아닌 매도 신호를 드렸다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의 의견은 OX로 갈리기는 했지만 두 분 의견에서 모두 추세가 조금 꺾여 있다라는 이야기는 확실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따져보면서 OX 의견에 조금 도움을 받아서 투자를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두 분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었던 가운전선입니다. 오늘 장에서 9%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전력만 특별법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인 가운전선이 오늘 장에서 크게 올라갔었고요. 또 대한전선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짚어봐야 되겠죠.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력망 구축 지원을 담은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 법안이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업들의 투자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요. 뭐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전선을 또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이제 특별법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해도 너무 많이 저렴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나 뭐 신재생 이런 쪽이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요즘에 뭐 2차 전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는 2차 전지라든가 이 전력망 확충 계속해서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뭐 우리가 지금 석유 자원이 뭐 무제한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뭐 우주 화성을 지금 당장 가가지고 뭐 광산을 캐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정된 자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면 결국에는 2차 전지나 신재생은 뭐 선택이 필수 불가결한 그런 부분이고, 그 안에서 전력망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가온전선은 오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적으로 꼭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백일현 매니저님, 만약에 이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 수익 창출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예산 확보 그리고 인프라 구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호재일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이 이슈로는 우상향하는데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우리 국내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 이유를 보시면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변압기나 전선 관련 종목들이 국내 인프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북미 지역에 수출하는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전혀 이번 이슈랑 우리나라 이슈랑 무관하다라고 보고 있고,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전선 관련 종목들은 전선 원재료의 대부분이 구리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선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8월 초부터 2달가량 계속해서 오르다가 단기간에 워낙 많이 급등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중국 쪽 경기가 부양이 되면 전반적으로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12일 날 토요일이었죠. 중국 3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었는데 구체적인 금액 규모라든지 세부적인 시행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뭐 중국 소비주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아마 이달 말에 개최되는 전인대에서는 세부적인 사항, 뭐 예를 들면 금액이라든지 전반적인 세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들 눈높이에 맞춘다면, 충족을 시킨다면 충분히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북미 지역에 수출하는 물량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전선 관련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 가온전선이나 그리고 대한전선, 대원전선,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LS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움직이니까 그들 종목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두시고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계속해서 전력망에 대한 구축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O 의견 주셨고요. 다음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밀리의 서재입니다. 오늘 장에서 4.39%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 초반에는 10% 넘게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대해서는 그 힘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북과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올라갔었고요. 제지주들까지도 오늘 장에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책을 읽지 못한다면 이북이라도 읽겠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이북 관련주인 밀리의 서재까지 올라간 건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조금 꺾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을지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께 OX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 두 분이 X,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 홀로 세모
들어주신 걸까요? 그럼 김병진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밀리의 서재 뭐 한강 작가님의 이 노벨 문학상 엄청난 소식이죠. 사실 이거는 거의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K-팝 열풍 같은 한국의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한 그런 열풍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뭐 구독 서비스를 하는 이제 전자책 구독 독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올라갔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똑같은 이제 구독 경제 이런 구독 서비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서 같이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뭐 실질적인 연관성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한강 작가님의 이 소설 판매에 따라서 이 기업의 뭐 수익성이 엄청나게 개선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모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호재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박병주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죠. 그리고 워낙 기술적으로 분석을 잘 해주기 때문에 밀리의 서재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방금 그 앵커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가 나타났을 때는 그 재료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그 재료에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가장 그 시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올라갈 때는 양봉이 나타나는 겁니다. 양봉. 이렇게 그 상승할 때는 양봉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의 힘이 강할 때는 그 음봉이 나타나는 건데, 자, 이 종목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에 10.49%를 가격을 띄워놓고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갭 상승 음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말에 한강 그분의 책이 그 절판돼 가지고 뭐 80만 부를 교보서적도 팔고 뭐 지금 그 다음에 뭡니까 예스24도 80만 주 팔아가지고 풀가동 돌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주말에 온통 그 언론을 이렇게 뒤덮었죠. 그거를 역용해가지고 이 밀리의 서재에서 누군가는 아침에 가격을 13%로 띄워놓고 팔아먹은 흔적으로 저는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그 재료를 가지고 속지 않는다. 따라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밀리의 서재 이렇게 차트까지 챙겨봤습니다.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X 그리고 한 분은 세모표 주면서 밀리의 서재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 2차전지 관련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장에서 2.76%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테슬라발 악재가 더해지면서 2차전지주 오늘 장에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보였는데요. 그래도 최근 시장을 보면 수급이 점점 옮겨다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도체주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2차전지주가 오늘 떨어졌다면 만약에 반도체주가 하락세를 보인다면 다시 한 번 더 2차전지주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OX 통해서 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 OX 세모로 모두 갈렸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를 든 이유는 뭐 2차전지 섹터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를 든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 특징을 보게 되면 뭐 반도체든 바이오든 특정 섹터가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순환매가 돈다라는 얘기인데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3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매집하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하락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안 좋은 건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던 이유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실망 매물감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조정을 받았고 그 이슈도 조금 반영이 되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로보택시 이슈 때문에 테슬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다시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쪽에 소급이 안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2차 전지 업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RA 법안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받았을 때 충분히 접근하셔도 된다. 항상 실리콘 음극재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OX 세모 의견으로 받아봤는데요. 수급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차 전지가 3거래일 동안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분할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2차 전지 내에서 그 IRA 법안과 관련해서는 완벽한 폐지는 다소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5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동안에 위고비 출시 이 비만약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막상 이슈가 다가오니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벤티지랩이 오늘 장에서 7%가량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까요? 또 11월 달에 비만과 관련된 학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OXO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조심해야 될 의견, X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병주 매니저님. 네, 먼저 지금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X를 둔 이유가 먼저 이 종목은 개발 착수를 했다. 개발이 아니라 개발 착수했다는 그 약간 유혹적인 뉴스거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적 분석상 지금 그 가격을 띄워놓고 깊숙하게 눌러버리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매도의 압력이 강하다라고 기술적 분석에서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술적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조금 부담감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병진 매니저님은 O 들어주셨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지속형 약물이 이제 몸에서 유효성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이 관련된 기술,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폴리락트산 같은 생분해성 고분자를 사용해서 미세 구체를 캡슐화해가지고 우리 몸에 오래오래 이제 약물 효과가 남겨질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로 요즘에는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쪽에 얘기가 나오지만 향후에 이제 빅파마와 이 기술을 또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또 관련돼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O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만약뿐만이 아니라 이 약물 전달 플랫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5종목을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을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단 한 종목, 전선 관련주도 가온전선이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고요.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인벤티지랩은 두 분께 긍정적인 의견 받아봤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는 한 분만 긍정적인 표를 올려주셨고요. 밀리에서제는 모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조심해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탑5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포트 대결, 현재 대결 상황 짚어봐야 되겠죠.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